안녕하세요. 와고코리아 기술지원팀 주현우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칵핏 TCP 소켓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고 PFC 컨트롤러는 TCP 소켓, 클라이언트, 서버로서 동작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칵핏을 실행한 후 PFC 컨트롤러를 스캔했습니다. PFC200, G2, 750-814가 TCP 소켓 클라이언트, 그리고 PFC100, 750-8100이 TCP 소켓 서버로 설정될 것입니다. 먼저 PFC100, TCP 소켓 서버부터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스트럭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PFC100 컨트롤러가 이제 소켓 서버로 사용될 거고요. 와고 컨트롤러 이칵핏을 사용할 경우 소켓을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TCP 소켓 통신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와고 앱 소켓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add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와고 앱 소켓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추가됐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 블럭들의 리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할 펑션 블럭은 TCP 클라이언트와 TCP 서버 싱글 커넥트라는 펑션 블럭을 사용할 것입니다. FB TCP 서버 싱글 커넥트가 서버를 위한 펑션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 블럭을 통해서 서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에 대한 POU를 하나 생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OU는 펑션 블럭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OU가 컨트롤러에서 스캔될 수 있도록 메인 프로그램인 PLC-PRG에서 호출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POU를 넘어와서 이제 펑션 블럭을 위한 박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추가하시고 FB TCP 서버 싱글 커넥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 블럭에 대한 변수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펑션 블럭을 불러오시면 좌측에 보이는 인풋 파라미터와 우측에 보이시는 아웃풋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x오픈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x오픈은 말 그대로 이 서버에 대한 서버에서 설정한 이 포트에 대한 컨트롤러의 포트를 오픈할지 클로즈 할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x오픈이 true가 되면 포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x오픈은 불타입으로 변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tx 트리거라고 있습니다. 이 xtx 트리거는 말 그대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일 변수입니다. 그래서 x 트리거가 true가 됐을 때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전송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펄스로 바뀌게 됩니다. w 포트는 이제 오픈할 포트가 될 것이고요. 일단 테스트용으로 100으로 포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TX 버퍼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송할 데이터에 대한 버퍼를 설정하는 곳으로 앞에 P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포인터를 가리키고 따라서 어떤 그 바이트 어레이에 대한 주소값을 여기에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칵핏에서 어떤 어레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한 그 주소값을 반환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ADR이라는 펑션이 있고 이 ADR이라는 펑션 내에는 이제 바이트 어레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버퍼에 대한 바이트 어레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TX 버퍼라고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TX 버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레이 위자드라고 있습니다. 0부터 99까지 사이즈 100에 해당하는 어레이를 만들 거고, 이 베이스 타입은 바이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어레이 바이트가 생성됩니다. 물론 이 로컬 변수 생성하는 이 부분에 이 ATX 버퍼를 먼저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ADR 펑션을 통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UDI TXM 바이트는 이 버퍼, 즉 TX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몇 바이트를 보낼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UDI TXM 바이트라는 변수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RX 버퍼, 이제 TX 버퍼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P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 어떤 주소값을 입력해 줘야 하고, 이번에는 ARX 버퍼라는 어레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또 0에서 99 바이트를 입력해서 사이즈 100에 대한 버퍼 사이즈가 100으로 할당된 버퍼를 생성했습니다. UDI RX 버퍼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퍼 사이즈를 설정해주는 변수인데, 지금 제가 그 RX에 대한 버퍼 사이즈를 설정해준 부분인데, 지금 RX 버퍼에 대한 사이즈를 0에서 99, 즉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UDI RX 버퍼 사이즈라는 변수를 생성해 주시고, 이니셜라이제이션에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00이라는 초기값이 설정됐습니다. UDI RX 인덱스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UDI RX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실제로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냈는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UDI RX 인덱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클라이언트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UDI RX 인덱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파라미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X is open, 포트가 오픈이 됐는지에 대한 변수이고, 현재 idle 상태인지, 그 펑션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변수. Sconnected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sClient IP, 이제 sClient IP 같은 경우는 이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IP가 이 변수로 할당이 됩니다. W 클라이언트 포트,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포트로 접속이 됐는지, RX 버퍼 풀, RX 버퍼가 찾는지에 대한 변수로 보시면 되고요. RX 오버플로우, 지금 RX가 오버플로우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CP 서버에 대한 간단한 설정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TCP 소켓 클라이언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PFC 200 어플리케이션을 이동해서 서버와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와고 앱 소켓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됐고, FB TCP 클라이언트라는 펑션 블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서버와 마찬가지로 POU를 하나 생성해서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생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프로그램에서 POU가 호출될 수 있도록 호출을 해 주시면 되고, 이 POU에
박스를 하나 추가해서 펑션 블럭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펑션 블럭에 대한 변수를 설정해 주시고, 이제 보시면 서버와 마찬가지로 인풋과 아웃풋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인풋 파라미터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오픈 변수를 설정해 주시고, xtx 트리거, 이것도 서버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ptx 버퍼, 말 그대로 이제는 클라이언트 쪽에 전송할 데이터에 대한 버퍼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0에서 99로 사이즈 100에 대한 어레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UDI TX MByte는 전송할 데이터의 수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RX 버퍼는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대한 버퍼, 그래서 이것도 어레이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UDI RX 버퍼 사이즈는 현재 설정한 버퍼에 대한 리시브 버퍼에 대한 사이즈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은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UDI RX 인덱스 리셋 스테이터스, 상태에 대한 리셋을 해주는 변수입니다. S 서버 네임. S 서버 네임은 스트링 타입으로 서버에 IP 어드레스를 입력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PFC 맥 컨트롤러의 IP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보시면 S 서버 네임에 이 컨트롤러 서버에 IP가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W 포트는 이제 접속할 서버에 포트 넘버를 적어주는 부분으로 이전에 그 PFC 100에서 포트를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0으로 설정해 주면 되고, 이 키번 라이브 기능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아웃풋 파라미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세이지 오픈, 펑션 블럭이 이 오픈이 됐는지에 대한 변수고요. X is idle, X 에러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해서 아웃풋 변수도, 아웃풋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도 다 할당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버 쪽 펑션 블럭과 클라이언트 쪽 펑션 블럭의 파라미터가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컨트롤러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에 이 TCP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펑션 블럭이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스타트를 해줬고요. 이번엔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버 쪽 펑션 블럭에서 포트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이들 상태고요. 오픈을 하면 이제 포트가 오픈됐다 해서 X is 오픈이 true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어와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서버 네임, 이 서버의 IP를 입력했고 서버에 포트를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X 오픈이 true가 되면 X is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버 쪽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상태가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버 쪽을 보시면 이 X 커넥티드가 true가 됐고 이 S 클라이언트 IP 1.20 이게 이제 PFC200 컨트롤러의 IP입니다. 이 해당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포트는 55866이다. 해서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리시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진 않고 이 ATX 버퍼 이제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ATX 버퍼 쪽에 제가 데이터를 매핑을 하고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데이터를 매핑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퍼 안에 있는 몇 바이트를 보낼지에 대한 변수는 이 UDI TXN 바이트입니다. 여기에 5바이트를 전송하겠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XTX 트리거를 ON을 한번 시켜주시면 지금 트리거가 ON이 됐다가 OFF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버 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DI RX 인덱스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상대방 쪽에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몇 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됐는지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로부터 5개의 바이트를 받았고 이 데이터는 ARX 버퍼에 전송이 됐을 겁니다. ARX 버퍼 서버 쪽에 ARX 버퍼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이 바이트들이 전송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UDI RX 인덱스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 바이트 수가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UDI RX 인덱스가 어떻게 이 펑션 블록에서 중요한 그 인덱스가 될 건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바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UDI RX 인덱스는 5가 됐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한번 5바이트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전송했고요. 이 서버 쪽에 가시면 이번에는 이 RX 인덱스가 10이 됐습니다. 5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ARX 버퍼 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보냈던 데이터에 대한 그 버퍼는 살아있고 그 데이터 그 5번째 데이터 이후에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에 버퍼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버퍼를 받아서 또 다른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이 버퍼의 인덱스에 따라서 몇 번째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받은 데이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스키 바이트로 이제 스트링 값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스트링으로 mem 카피를 이용해서 스트링 값을 바꿔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처리하는 로직이 이 RS 버퍼 0번부터 4번째까지를 메모리를 카피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줬다. 근데 다음번에 들어온 바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0번부터 이 4번째까지의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은데 실제 데이터는 5번부터 다시 5개의 바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이 버퍼에 대한 인덱스를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RX 인덱스를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 초기화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쉽게 어떻게 다시 0번 버퍼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RX 버퍼를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요. 클라이언트에서 5개의 바이트를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기 전에
이 UDI RX 인덱스를 0으로 다시 설정해주고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UDI RX 인덱스가 5가 될 거고 1부터 5까지의 값이 순차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RX 버퍼를 초기화 시켜주시고 RX 인덱스를 다시 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0번 버퍼부터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X 인덱스에 따라서 몇 번째 바이트에 이 버퍼에서 몇 번째 버퍼에 값이 들어올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RX 버퍼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어떤 다른 스트링이라든지 다른 워드나 어떤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 준 후에 이 UDI RX 인덱스를 다시 0으로 설정해 주셔야 0번째 버퍼부터 값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샘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제 작성해 놓은 샘플 프로그램이고요. 앞서 같이 이제 해봤던 그 어플리케이션 작성과 동일하게 펑션 블럭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 펑션 블럭 외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로직을 작성했습니다.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버 쪽 프로그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샘플 같은 경우는 TCP 클라이언트에서 템퍼러처 그리고 휴미디티에 대한 텍스트 바이트를 보냈을 때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에 있는 온도값 또는 그 습도값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서버 쪽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UDI RX 인덱스를 가지고 어떤 이제 데이터가 리시브 됐는지에 대한 로직을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not equal로 이 UDI RX 인덱스가 0이 아닐 때 이 X received를 true로 바꿔주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memcopy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memcopy는 어떤 이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 데스티네이션 쪽에 있는 데이터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메모리 자체의 값을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UDI 사이즈는 이 소스의 사이즈,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그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이제 카피를 할 거냐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걸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P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소값이 들어가야 하고 주소값을 넣기 위해서 ADR 펑션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X received 말 그대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RX 버퍼로 받은 데이터를 이 sRx 스트링 말 그대로 버퍼의 ASCII 바이트를 이제 스트링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 진행이 되고 memclear를 통해서 이 ARX 버퍼에 있는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펑션입니다. memclear라고 해서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모두 0으로 바꿔주는 펑션입니다. 아래 보시면 response act라는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POU에서 action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action은 말 그대로 이런 모듈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입니다. act 같은 경우는 ST 언어로 해서 작성을 했고 이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이 소켓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 작성되는지에 대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X 스트링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템퍼레처 또는 휴미디티 들어왔을 때 다시 이 TX 버퍼에 리얼 값 템퍼레처나 휴미디티를 복사해주고 그리고 XTXT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스트링 값을 보내면 이 TCP 서버에서는 이 스트링 값을 확인해서 다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 received가 이제 마지막 스캔 될 때는 다시 UDI RX 인덱스를 0으로 바꿔주는 로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UDI RX 인덱스가 0이어야지 그 RX 버퍼 그 0번째 바이트부터 값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 memcopy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stx string이라는 스트링 값,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 값을 이 tx 버퍼, 바이트 버퍼로 지금 카피를 해주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 tx 스트링의 랭스를 체크해서 UDI 사이즈에 매핑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 4글자, 4개의 스트링을 갖는다. 사이즈가 4다 했을 때 이 stx 스트링은 4를 반환할 것이고 이 atx 버퍼에는 0번부터 3번까지의 아스키 바이트가 카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UDI TXN 바이트는 이제 전송할 바이트 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TX 스트링의 랭스를 통해서 이 TXN 바이트를 N 바이트로 값을 넣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를 오픈해주고 클라이언트도 소켓을 오픈하겠습니다. 네, 서버에 지금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서버에 R 템퍼레처와 휴미디티 쪽을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26.11, 습도는 50.5%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TX 스트링에 템퍼레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랭스, 이 템퍼레처에 대한 랭스 11개의 바이트가 UDI TXN 바이트에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TX 버퍼를 보시면 이렇게 각각에 대한 문자에 대한 ASCII 바이트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XTX 트리거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전송이 됐고요. 그럼 서버 쪽을 확인해 보면 일단 UDI RX 인덱스 같은 경우는 로직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0으로 다시 매핑을 했기 때문에 RX 인덱스의 값은 0으로 되어 있을 거고 실제로 이 RX 버퍼 쪽도 모두 초기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화는 이 mem 클리어를 통해서 초기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이 완료됐고 다시 리시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 R temperatur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6.11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 다시 이제 리스폰스 받은 값을 이 리얼 값으로 다시 이제 바꿔주는 로직은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emcopy를 통해서 스트링을 바이트를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고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거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TX 스트링을 휴미디티를 입력해서 전송해 보겠습니다. 전송하면 이 UDI TXN 바이트는 자동으로 변환이 됐고요. 8로 변환이 됐습니다. TX 보내면 이 R 휴미디티에 다시 50.55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펑션 블록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추가적인 로직들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이 memcopy라는 펑션이고
그리고 리시브 받는 쪽에서는 이 UDI RS 인덱스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멤 클리어를 통해서 버퍼에 있는 값을 초기화를 시킬 수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